그래서 실은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제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3년 전에 이 분당 명인학원의 원장님한테 부탁을 받아서 처음 시작을 예체능 입시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다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처음 듣는 거니까. 그래서 예체능이란 입시가 어떻게 되느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1학년과 그 다음에 2학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 예비 고1이신 거죠. 네. 저희에도 예비 고1이거든요. 많이 궁금들 하시거든요, 사실. 그 예고를 갔다라는 것 자체가 실은 우리가 입시에서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인 실기라는 부분만큼을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실기 얘기, 실기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제가 오늘은 포커스는 아닙니다. 저도 그거는 제가 논의라고 치고 제가 일선 그 재수종합반 그리고 신해종합반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내신 단과학원들 위주로 제가 수업을 하면서 지금 여기 분당명인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3년 전에 그랬거든요. 예고 친구들을 비롯해서 예체능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특별히 반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때 입시 설명의 핵심 내용이었거든요. 그게 실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특별한 친구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입시 전략에 맞춰서 핵심은 딱 하나예요. 오늘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릴 것은 딱 그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시기 조절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목표, 시기, 그리고 얼마나 그걸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 제가 미리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모든 강연의 핵심은 그 부분으로 들어갈 겁니다. 예체능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을 놓치면 어떤 문이과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인데 문제는 문이과 일반 학생들과 다른 타이밍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고로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학교에서 다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이따가 제가 주요 대학별로 예체능 입시를 설명드릴 때 아마 들어보시면 이제 저는 이제 문이과 학생들하고 다 소통하면서 국어 수업을 하다 보니까 다 알잖아요. 근데 예체능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 경험과 그 다음에 2023학년도 입시 전략이 바뀌는 부분들을 변경되는 부분 그리고 방향성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꼭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전략을 잡아야 될 것인가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이걸로 마치기로 하고요. 첫 번째는 이거는 제가 이런 부분에 있다 보니까 기사도 실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입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제가 조그마한 채널 하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촬영을 하는 건데 오늘 강연 내용들도 마찬가지 좋으셨으면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아무래도 이 순서가 문제인데 항상 미술부터 먼저를 했어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미술 아닌데 이런 분들 계세요. 사실 오늘 강연 시간이 1시간 반이란 아주 짧은 시간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미술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는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많은 인원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렇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변화되는 이 입시에서 가장 핫한 부분이에요. 그만큼 변화무쌍하다는 얘기예요. 일반 문이과 학생들은 이처럼 다양하진 않습니다. 3년 전에 미리 공시를 하고 그리고 준비를 할 수 있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건 예체능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급변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예고도 없이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마다 사실은 좀 번거스럽지만 저처럼 이렇게 전문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입시를 읽어주는 그런 시간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일반 문이과 학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보면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들부터 사실은 제가 순서를 뽑은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무래도 예고를 가셨으니까 정점은 서울대죠. 그렇죠? 근데 서울대가 사실은 왜 중요하냐? 물론 처음 시작인데 당연히 서울대부터 출발을 해야죠. 네. 근데 서울대 입시가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네. 그 부분이 이제 핵심 관건입니다. 제가 7년 전에 홍대, 그러니까 미술은 또 홍대지 않습니까? 옛날에. 근데 홍대에서 비실기 전형이라는 걸 최초로 시행을 했어요. 비실기가 뭐냐면 실기를 보지 않고 수능 성적만 수능 성적과 이 친구가 학교에서 활동한 내용만 가지고 뽑는 거예요. 그림을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이 비실기 전형이 나왔을 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그 전에 들었어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들었냐면 제 지인분이 홍대 미대 교수분이신 거야. 근데 그 뭐 중간 과정을 생략을 하고 일단은 결과가 발표가 된 거예요. 비실기를 뽑는다. 그때 무슨 말이 있었냐면 아니 그 그림도 그릴 줄 모르는 애들이 미대를 간단 말이야? 아니 그러면 뭐 이렇게 피아노도 못 치는 애들이 갈 수 있겠고 이렇게 되는 건가? 그게 아니고 이 미술 분야만큼은 그렇게 변화가 급변했다라는 거고요. 그 첫 스타트를 홍대에서 끄는 이후로 비실기 전형이라는 게 예체능에서 큰 비중, 다시 말해서 점차 영역이 확대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체능 전문가이라는 것을 기획을 하고 부모님들과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1학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할 것을 그때부터 저는 계속 주장을 해왔던 거예요. 변화되고 있습니다. 방향성 분명히 비실기 그리고 수능과 교과 위주로 바뀌고 있다는 것만큼은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고를 가게 되면 뭐 여기에는 예중 출신도 있을 것이고 일반 중학교에서 온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예고를 간 것이 다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갔다면 여러분들이 서울대부터 출발해서 이 정점들을 쭉 훑어서 내려와 보셔야 돼요. 그걸 오늘 제가 대신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어떤 부분이 바뀌었냐면 2022년도까지는 순수 미술이라고 하죠. 주로 회화 분야 같은 경우에는 수시였어요. 그리고 응용미술 디자인이죠. 정시였습니다. 이게 공식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부터 바뀝니다. 요런 거죠. 그러면 디자인 계열 중에서 7명입니다. 요 7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다 일반 전형에서 뽑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옮겨갔다라는 거잖아요. 옮겨갔다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냐? 우리의 목표도 바뀐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죠. 서울대가 먼저 시범적으로 한번 틀고요. 그리고 국민대 미대 아시다시피 좀 높습니다만은 국민대도 따라가요. 그러니까 어떠한 꼭지점을 딱 찍으면 걔네들이 이렇게 조금 변화를 보이면 쫙 다 변하는 거예요. 홍대가 먼저 그렇게 스타트를 끊었고요. 근데 이제 서울대 입시에서 디자인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 정시고지 나군으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수시 모집 일반에서 학생부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다시피 학생부 전형이라는 이 친구의 학교에서의 생활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거거든요.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했느냐. 그죠? 이거는 그야말로 예고 안에서의 싸움이에요.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퉈야 될 부분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면접 및 구술고사라고 나와 있고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죠. 수시인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뭐냐? 미술대학에서 디자인과로 수시로 7명을 뽑는데 이 친구들은 그러면 우리가 통상 알고 있기로는 그러면 실기 실력으로만 뽑느냐? 그게 아니고 이 친구들의 뽑을 때 일단은 뭐로 고른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 고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과 구술고사를 통해서 이 친구가 학교 생활에서 미술과 관련된 교과 그리고 미술과 관련된 역량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죠. 먼저 서류를 보는 거예요. 서류를 보되 그렇다고 해서 합격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능 시험에서 최저 학력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방식은 서울대가 전통적으로 디자인 계열을 정시에서 뽑을 때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실기로 먼저 뽑습니다. 실기로 뽑히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이 친구들이 반드시 넘어야 될 게 뭐가 있었냐면 서울대는 수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서초에서 근무를 할 때 종로학원에 있을 때 선릉에 있는 이제 뭐 친구들이 건너와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재수하는 친구들이었어요. 전부 다. 근데 이 친구들을 보면 서울대 1차 합격을 했지만 실력이 있는 거죠. 그림 실력은 이제 인정받은 거예요. 아마 4배수로 아마 뽑았을 겁니다. 근데 어디서 탈락을 했냐? 요거죠. 수능을 맞추지 못해서. 세계 영역 등급합이 7이에요. 그러면 세 개를 합해서 7이 되려면 224. 아니, 223이죠. 223. 2, 3등급을 맞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요겁니다. 그래서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는 것을 수시지만 그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학생부 전형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2020년도와 지금의 차이는 어떤 거냐? 1단계 실기 합격자를 중에서 최대 40명 미달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는요 만약에 실기가 안 되면 안 뽑아버려요. 안 뽑아버리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뽑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형격이 떨어진다 그럴 경우에는 뽑진 않았습니다. 미달 충원이 없었다는 얘기죠. 수시 이월 충원이 없었고. 그러나 2023년에는 잘못 표기됐네요. 디자인과에서는 면접 및 구술고사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을 하고 전공 및 적성 및 학업 능력 15분 심층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수시 전형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시라고 하는 건 사실 어떤 거냐면 실기를 수능 이전에 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과정들을 다 없애고 전부 다 이제 정시로 전환됐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과정들은 내년에 또 바뀌고요. 내후년에 또 바뀝니다. 여러분들은 뭘 보셔야 되냐면 작년과 올해의 차이점, 방향성, 어느 쪽으로 가고 있니? 정시 위주로 가고 있군.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울대, 이대 수시만 가지고 제가 감히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거예요. 수능 준비. 그러니까 지금은 1학년들이기 때문에 뭐에 신경 쓰셔야 돼요? 수능보다는 비율을 그렇죠? 내신. 방금 아까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내신, 교과에 대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될 때예요. 그런데 이 수능을 시작하는 아까 말씀드린 타이밍이 중요해요. 언제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되느냐는 문제. 근데 이제 1학년이 되면 일단 내신부터 챙기십시오.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교과부터 챙겨놓고 계시다가 제 입장에서는 제가 국어 수업만 한 15년 동안 해봤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체능 친구들하고 이렇게 국어 수업을 하잖아요. 일반 문이과 친구들하고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이게 학력의 차이가 있다는 특징이 아니에요. 차별이 있다는 게 아니고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요 처음에 국어 공부를 할 때 국어만 예를 들게요. 국어하고 탐구가 미술에서는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국어 같은 경우가 1등을 받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또 이 미술을 하거나 음악을 하거나 예체능 하는 친구들은요 국어를 잘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좀 많이 놀랐는데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럼 1학년 때부터 조바심이 나서 그럼 수능도 잡고 교과도 잡고 다 잡아야 되나요? 그럴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이밍만 잘 잡으시면 크게 시간을 오래 끌지 않아도 됩니다. 잘합니다. 일단 이 친구들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만약에 3학년들이 계시면 이건 이제 실전이기 때문에 올해 어떻게 목표를 잡아야 되냐는 얘기인데 국어와 사탐에 집중하고 6모까지는 수능 준비를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3학년 때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거는 1, 2, 3학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알고는 계셔야 돼요. 3학년이 되면 정신 없어요. 일단은 시간이 안 나와요. 문이과 친구들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이 친구들은 수능 때까지를 커리로 잡아요. 예체능 친구들은 6, 7월 달까지가 마지노선이에요. 그 이후로는 다 아실 겁니다. 수시 준비하느라고 실기, 레슨 받으러 가야 되고 미술학원에서 불려다녀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뭘 해볼 생각을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학년이 되면 그걸 명심해 두시고 일찍 조기에 끝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1학년, 2학년 때부터 서서히 수능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올려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는 뭐 이런 걸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어 같은 경우는 수능이 그래요. 문이과 친구들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 다 똑같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얼마큼 핵심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느냐. 사실 그래서 예고반을 따로 만들고 예체능반을 따로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제가 학원에 계신 관계자분들이나 아니면 원장님한테 직설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설명에도 이렇게 모아서 해달라고 말씀드린 것도 그거고 필요해요. 달라요. 접근이 다르고 타이밍이 다르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식도 달라야 되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예체능반 친구들은 그러니까 미술하는 친구들은 그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미리 1학년 그리고 2학년 부모님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때 가서 넉넉히 계시다가 타이밍 놓치면 아주 곤란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학교에서의 이제 문제인데 학교는 말 그대로 수능을 준비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는 이게 수능하고 연결이 되느냐. 물론 교과적인 부분을 모르고 수능 공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교과에 대한 준비를 하더라도 항상 머리 열어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어 및 사탐이 가장 핵심이에요. 예체능은 대부분, 그러니까 수학을 보지 않는, 수학이 반영되지 않는 학교인 경우에는 대부분 다 그러니까 국어하고 사탐이 기본 과목이에요. 그래서 요 예체능 친구들은 국어, 탐구가 기본적으로 깔려야 됩니다. 요거는 뭐 알고 계실 것 같고 만약에 수학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 지금 이따가 설명드린 서울대 정시에서는 수학이 반영이 돼버려요. 특히 디자인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그냥 감점 수준이었다면 바로 보여드릴게요. 옛날에는 감점 수준이었다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거는 회화고요. 다음 장에 나오는 요게 디자인일 겁니다. 디자인을 보시면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요거예요. 수학이 들어가 있죠 아예. 작년까지는 미술학원 원장님들이 그런 말을 해요. 유튜브 보셨을 거예요. 채널에 보시면 수학 그거 한 문제 더 맞는 거보다 차라리 실기에서 점수 올리는 게 더 나는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는 못해요. 불가능하죠?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당연히 수능을 준비를 하고 예체능 친구들이 그림만 실기로만 승부를 걸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제가 볼 때는 3, 4년 전에 끝났어요. 끝까지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하지만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예고까지 왔는데 서울대부터 출발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알고 계셔야죠. 어떻게 변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해 갈 것인지가 우리 머릿속에 분명히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거 봤기 때문에 여기 계신 1학년 그리고 2학년 어머님들이 그냥 쥐잡듯이 잡으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친구들은 지금 심적이 그런 심정 아니거든요. 왔거든요. 자기들이 목표한 바를 이뤘거든요. 그거 함부로 훼손하시면 안 돼요. 소중하게 지켜주세요. 대신에 어머님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이 친구가 지금 얘기해봤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들어간다라는 거 이거 알고 계셔야 되고 다음 제가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 정시 모집을 할 때 왜 국어하고 탐구라고 말씀드리냐면 기본적으로 국어 100, 탐구 100이에요. 이거 높은 수치예요. 탐구가 국어하고 동급이에요. 지금 이 학원에 출강하고 있는 사탐 선생님들 중에 제 동료가 있습니다만은 일반 문이과에서 시내 재종반에 있을 때는 탐구 선생들, 국영수 선생들하고는 차이가 있죠. 왜? 우리가 반영이 훨씬 높으니까. 국어 어려우니까. 저희가 더 상위 포지션이지만 예체능은 아닙니다. 탐구가 훨씬 더 강해야 돼요. 요거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탐 선생님들하고도 마찬가지. 선생님들 강사진의 역량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탐구 선생님들이 이미 제가 다 작업을 해놨어요. 알고 있어요. 이거 모르고 못 모르고 이제 수업하는 예체능반 친구들에게 수업하는 그런 겁없는 강사가 없어요. 사탐 선생님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현실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믿고 맡기셔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왜? 높아요. 문이과하고 달라요. 우리는 보통 문이과 하면 30%, 그 다음에 40%, 많아야 40%거든요. 1대1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하는 얘기인데 공부 시간이 거의 비슷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탐구에서 웬만하면 다 1등급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탐구를 합니다. 학교에서 하는 사탐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가지고 탐구는 일찌감치, 그러니까 3학년 되기 전에 웬만치는 다 끝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3학년이 되면 시간이 없다고요. 시간이 없어요. 예고 친구들 3학년 되면 정말 정신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바쁜 아이들이에요. 거기다가 수능 공부 언제 하니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회화죠. 조소, 공예, 요 디자인 그 이거는 빼고죠. 수시 빼고 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학이 감점 체계로 가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차등 감점을 한다. 1등급은 당연히 감점이 없고요. 2등급부터 0.5, 3등급부터는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죠. 요게 감점 요소라는 거예요. 요거 감점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미술학원에 있는 원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거보다 실기를 올리는 게 더 나아라는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서울대 입시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정시는 1단계가 수능이에요. 수능이 안 되면 그러면 다음 기회가 없어요. 순서가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1단계 때 서울대에서는 실기를 봤어요. 그 실기에서 뽑히는 것도 4배수 뽑히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이제 그 순서가 바뀌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죠. 기본적으로 내가 맞춰줘야 되는 거구나. 이제 그들과의 싸움이구나. 수능이 안 되면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구나. 서울대 디자인의 확실한 차별화 전략은 영어는 2등급부터 감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국수탐 반영 비율이 1대 1대 1이에요. 국수탐이 1대 1대 1이에요. 그렇죠? 요거 알고 계시고 그리고 국어는 결코 쉽지 않은 영역이라 디자인은 수학 감점에서 필수로 전환됐고 그렇다면 얼마만큼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이 베이스를 밟아 나가시냐 코디를 잘할 것이냐 여기 이제 2학년 분들 오셨겠지만 아마 절감하실 겁니다. 이제 바뀐 게 현실화 됐고요. 그럼 그 현실에 어떻게 내가 잘 적응할 것이냐 이 부분은 제가 오해를 좀 풀어드려야 되죠. 어떤 거냐 여러분들 그 요번에 문과생들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본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수학 때문에 엄청 많이 피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피해 본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과생들이 교차 가능해집니다.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밀고 들어오죠.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때 가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면 이 체계가 바뀐다라는 것을 알기 전에 그러니까 그걸 미리 예고를 했을 때 문과생들이 투덜거려서만 되는 일이 아니에요. 투정부려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미 판은 벌어졌어요. 시작이 된 거거든요. 거기에서 물러서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뒤로 물러나요. 그러면 예체능은 안 그런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바뀐 게 뭐 때문이겠어요? 여기에 일반 학생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따가 제가 몇몇 부분은 그 아주 리스크가 큰 학과들이 있어요. 보여드리겠지만 그게 현실인 걸 어떻게 해요? 그럼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에서 감정적인 저항이거나 아니면 다른 얘기 그러니까 이미 제도화되고 있는 부분에 개인적으로 뭔가 얘기를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공허한 메아리예요. 바뀐 것을 받아들이고 특히 여기 계신 1학년 분들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방향성 그렇게 바뀐다라는 거로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우리 아이가 실기만큼은 자신 있어 하는 친구들이 다 모인 학교예요. 그러면 다음 거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지? 이거예요. 요거 때문에 제가 오늘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코디가 필요하다는 거. 두 번째는 이제 국민대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홍대를 그 밑으로 뺀 이유가 있어요. 국민대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설명드려야 되고요. 아이들은 홍대보다는 요즘에는 국민대를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국민대를 보니까 이거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거냐면 기존에는 수능 점수를 반영을 할 때 100분위 가지고 반영을 했어요. 이 100분위에서
표준 점수로 바뀌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100분위하고 표준 점수는 다른 점수 체계예요. 원 점수가 같다고 해서 표준 점수와 100분이라고 하는 의미 차이가 어떤 거냐면 이거는 이제 문이과 친구들은 금방 알아요. 100분위만 반영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어떤 상태를 판단하는 거고요. 표준 점수라고 하는 건 시험을 친 학생들과의 상대적 점수,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변하는 점수예요. 어려운 시험이면 표준 점수가 국어가 수학보다 높을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과목인데 시험이 어렵게 나왔고 내가 거기서 정말 자신 있게 잘 봤다. 집중력을 발휘해서 그럼 표점이 아주 올라가는 거예요. 100분위하고 또 다릅니다. 그러면 이 표준 점수로 바꿨다라는 것은 국민대에서 이제 상위권 대학에서 하는 표준 점수로 자기들이 기준을 매기겠다라는 뜻으로 바뀐 겁니다. 요건 이제 수능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미래의 변화 방향이죠. 국민대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낮은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점수로 바뀌었다. 그러면 요 얘기는 수능 잘하는 아이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뜻이에요. 상위권 대학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국민대 미대를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그러니까 서울대 다음으로의 학교로 가겠다라는 의지 표시인 거예요. 그렇게 100분위에서 표준 점수 바뀌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예체능 계열에서 요거죠. 생기부 반영 방법이 변경되는데 비교 내신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국민대 시험을 2년, 3년, 4년까지 준비하는 학생들이 재종반에는 많이 넘쳐나요. 가려고 하니까요. 문은 좁죠? 아이들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선능에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소식이죠. 비교 내신을 안 줘버리겠다는 얘기는 재학생에게 유리하게 점수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재학생에게 유리한 시험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국민대 전형에서 정시 모집 미술학부 회화전공에서 전형 변경 방법입니다. 1단계 다면 평가에서 완결을 졌다가 1단계 수능 교과 약 6대4 그다음에 요 점수에서 2단계에서 실기를 보겠다라는 걸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 끝내던 것을 두 번에 걸쳐서 보겠다. 그러니까 다단계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능 우선으로 바뀌었고 결과적으로 실기 비중이 축소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보통 국민대는 제가 합격한 친구들에 의해 얘기를 들어보자면 수능 점수가 한 2등급에서 3등급까지면 대부분 커트였어요. 3 혹은 3보다 밑이 이래면 4가 떠도 실기로 얼마든지 커버가 가능했어요. 국민대가. 그만큼 수능은 그냥 웬만치만 해가지고 한 3, 4등급만 맞추면 돼. 잘 되면 더 좋고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는 좀 힘들어질 것이다. 실기가 줄어들고 대신 수능을 표점 체계로 간다. 그러면 표점 체계로 간다라고 하는 건 수능에서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비율을 높이겠다. 그러면 좀 더 수능 공부가 잘 돼 있는 친구들을 먼저 뽑겠다라는 얘기죠. 실기를 안 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큰 국민대의 변화 방향이고요. 다음 이제 정시 모집에서 회화 전공 실기에 회화요. 회화는 어떻게 바뀌냐면 작년까지는 국어하고 영어하고 탐구를 1대 1로 놓은 거예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다시 말해서 1대 1대 1 비율로 맞죠. 그래서 국영탐을 이렇게 놓다가 자 수학이 들어갑니다. 수학이 추가가 되죠. 수학이 추가가 되고 이 추가된 건 뭐냐면 탐구를 할지 수학을 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준비한 그 대학이 아닌데 시립대 말씀드릴게요. 시립대 같은 경우가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유리했어요. 지금까지 항상.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미술하는 친구들이나 음악하는 친구들이나 이렇게 예체능하는 친구 중에 수학 좋아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죠.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네, 그러니까 일반에서 건너온 친구예요. 건너와서
수학이에는 1등급이 나오는 친구예요. 전략을 짜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우리가 가야 될 총량이 있잖아요. 그 총량 중에서 일정 부분을 그렇게 제도가 문을 열어놓게 되면 그 열린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겁니다.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내가 그러면 수학이나 탐구 중에서 내가 괜찮다 싶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를 따져봐야 될 문제. 저는 당연히 그럼 탐구죠.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렇게 열어놨다라는 것은 탐구를 선택한 아이의 표점보다 수학을 선택한 아이의 표점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걸 또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거예요. 아까 제가 그래서 100분의 1을 보는 게 아니라 표점을 본다라고 얘기한 게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면 수학의 표점이 높겠어요? 탐구의 표점이 높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수학의 표점이 높지요. 국어하고 거의 삐까삐까 하니까. 그러니까 저게 저런 뜻이구나. 입시가 이렇게 바뀔 때 그거를 잘 들여다만 보는 게 아니라 의미가 어떤 건지 거기에 어떤 문을 열어준 건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표점으로 밀려요. 이거 너무 빡빡하게 해놔서. 근데 이제 예체능, 그러니까 국민대에서 조형과 예술대학, 음악까지 싹 다 제가 정리를 한 거지만 이 표 안에 보시면 전형 안에 보시면 특기자 전형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특기자가 있죠. 국민대는 특기자를 2명, 1명, 2명, 2명, 2명 이런 식으로 뽑아요. 그리고 음악학부하고 여기 미술학부에서 입체미술, 공연, 요 연극 분야들은 여기에 보시면 실기 우수자 전형으로 뽑고요. 요 파트 안에 있는 게 전부 다 수시예요. 근데 수시 인원을 보시면 정시 인원하고 비교했을 때 아주 적죠. 그러니까 앞으로 갈수록 수시는 더 비중을 줄이고요. 정시로 넘길 거예요. 정시로 넘긴다는 건 기본적으로 수능 공부가 돼야 된다는 걸 기본 바탕으로 가고요. 또 하나가 교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뒷 끝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교과든 수능이든 물론 둘 다 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예고의 커리큘럼을 보시면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커리가 아니에요. 학교에서 준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하셔야 돼요. 교과는 교과대로 가시되 따로 가셔야 됩니다. 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국민대에서 바뀐 것 중에 아마 AI 디자인 학과라는 게 생긴 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건 뭐냐면 학생부 종합으로 10명을 뽑는 거예요. 5명? 네, 10명일 거예요. 이게 신설이 돼요. 없던 게 생긴 거죠? 저게 없던 게 생기는 건데 AI 디자인 학과? 제가 뭐 이 분야에 대해서 디자인을 잘 모른다 하지라도 지금 AI와 관련된 인공지능과 관련된 디자인이며 경영학부며 이런 과들이 다른 대학을 쭉 보시면 AI 딱 치면 쫙 나와요. 자, 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AI가 앞으로 제가 볼 때 이건 뭐 코딩을 하거나 아마 그쪽 계열인 것 같은데 요거는 그래서 실기가 없어요. 요거 실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하고 사실은 보자면은 거리가 먼 거가 될 수 있는데 바꿔 생각해 보시면 준비하면 저기는 괜찮은 곳이야. 제가 리스크가 큰 어떤 거지만 1학년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전형이 어떻게 되지? 하고 관심 있게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곧 뭐로 연결될 수 있느냐? 학생부 종합이요. 학생부 종합이라는 건 3년 동안에 그 친구가 한 활동이에요. 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저런 거 새로 생겼네? 이런 거. 저런 거 새로 생겼네? 저게 뭐지? 하고 과에 딱 들어가면 또 우리 이런 일을 한대. 그럼 여기서 하는 어떤 교과는 대학에서의 전공 이거 의미는 뭐지? 조금만 훑어보시면 그런 거야? 그러면 그렇죠? 이제 자소서는 저는 축소가 되더라도 학생부 종합으로 내가 3년 동안에 저기와 관련된 활동을 꾸준히 하시면 저기 노려볼만 하죠. 네. 우리들만 알고 있는 거죠. 일반 학생들은 모르죠. AI 디자인이 그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미래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특기자 선발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잘하는 애들 뽑는 거예요.
결국에는 국민대에서 주최하거나 아니면 4년제 주요 대학에서 주최하는 대학 그 대회에서 입상한 아이들, 그 아이들로 2명, 1명, 2명, 2명 이렇게 뽑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국민대 정시는 가군에는 디자인, 나군에는 소조, 다군에는 조소겠지, 다군에는 회화입니다. 그래서 디자인과 조서, 회화를 분산을 시켜요. 보통은 한 방에 다 뽑거든요. 이거를 가군, 나군, 다군으로 다 분산을 시킵니다. 어쩌면 다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 있는 친구들은 다 쓰면 그냥 되는 거예요. 또. 정시 비실기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수능 100%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능 위주 전형입니다. 비실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홍대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홍대에서 비실기 전형이라는 용어를 딱 만들어내면서 그럼 비실기 전형은 뭐냐면 수능으로 뽑는 거.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연대에서 미대생들을 뽑는데 논술 시험 봐가지고 뽑고 그랬어요. 모르셨죠?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이거 뭐야? 논술 전형이네? 자, 그림과 전혀 상관없는데 논술 시험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입시예요. 그러니까 시야를 넓히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한 군데만 그렇게 보고 계시다가 보면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3학년이 돼서 저한테 이제 부모님, 이제 학부모님들이 컨설팅이 들어오잖아요. 소장님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봐요. 알고 계셨냐? 모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일단 예고분들은 초점화가 되게 좁아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역발상 말씀드릴 텐데 시야가 굉장히 좁아요. 거기가 꼭 우리가 가야 될 곳인 것 마냥 생각을 해요. 붙었어.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고 제가 서울예고, 선화예고, 뭐 지금 오늘 개원예고 계시는입니다만은 그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할 때 재수생들이잖아요. 여담입니다만은 그렇게 와서 이제 억울하다는 얘기는 참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제가 거꾸로 말해서 이런 데 좀 돌아다니시면서 예비 좀 들으셔라. 정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변화된다. 하나만 보시는 거지.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우리가 조금 넓게 보십시오. 대학별로 쫙 펼쳐놓으면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아까 설명드렸던 국민대 수시 특기자 전형이고요. 이렇게 해서 뽑는다. 그 다음에 수시 모집 특기자 전형에서 1단계, 2단계에서 자, 제가 말씀드릴 건 어떤 거냐면 요거죠, 요거. 딴 거 없고요. 네. 그렇게 입상 성적으로 1단계를 먼저 뽑지만 1단계에서 뽑아놓으면 뭐예요? 2단계에서 제가 지금 포인터로 가리키는데 보고 계시죠? 네. 성적이 들어가요. 교과 성적이. 15%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전형을 잘 보면 우리 애가 훨씬 더 그림을 잘 그리는데 쟤는 붙고 왜 나는 떨어졌지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특히 예고 출신 애들. 자기가 그림에 대한 자부심이 있거든. 그러면 옆에 동료라고 나보다 훨씬 그림 못 그려. 나도 그래. 근데 쟤는 붙고 나는 왜 떨어졌지? 전형을 보라고요. 전형을 보면 없는 것 같아도 1단계 성적의 40%와 학생부 교과 면접을 합쳐서 100%를 만들어서 2단계를 뽑는 거예요. 안 보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설명회를 통해서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3년 동안에 그림만 알아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딱 2개 교과와 수능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그 다음에 학생부 최저 학력 기준이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15%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15% 중에서 최저가 또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또 미달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그 이상인 아이들을 뽑겠다라는 의지잖아요. 여러분들 입시는 딴 거 없어요. 잘하는 애를 뽑는 거요? 잘하는 애들은 이런 말씀드리면 쎄삐였어요. 저 한예종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있는 친구들이요. 시기는 거의 탑 클래스,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친구들이잖아요. 거기서 점심 때 커피 한잔 마시면서 앉아 있으면 그냥 제가 여기 국립국어원 옆에 예술의 전당에서 있었거든요. 1년 반 동안에 기가 막힙니다. 얘네들. 잘하는 애들이 쎄삐였어요. 근데 입시는요 기본적으로 못하는 애들 떨어뜨리는 거예요. 잘하는 애들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까 고민하는 거야. 뭘 가지고 떨어뜨릴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석차 2등급 이내인 과목이 3개 이상이는데 이런 거죠.
석차 3등급 이내 과목이 3개 이상이어야 돼요. 공인학과는.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떨어졌지? 이거요. 거기서 15점 감점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15% 감점. 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잘 챙겨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국민대에서는 회화실기 우수자 전형인데 미술학부 회화 전형은 17명이고요. 얘도 1단계, 2단계를 가요.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건 이거예요. 학생부 교과에도 30%가 들어가 2단계에서. 1단계 성적이 40%. 1단계는 대부분 다 실기잖아요. 실기로 몇 배수를 뽑아놓고 그 다음에 1단계 성적 40%에다가 면접 학생부 교과를 집어넣어버려요. 이게 2단계 평가의 실체죠. 2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학교에서 공부를 얼마만큼 열심히 했느냐 그걸 보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비교 내신 아까 말씀드렸죠. 비교 내신 이거 재학생들한테 유리한 거로 계속 바뀝니다. 재수생들한테는 불리해져요. 계속. 비교 내신이라는 게 뭐냐면 이 친구 수능 성적으로 내신을 그냥 일과 산출해 버리는 거야. 수능을 잘 본 친구들 같은 비교 내신을 잘 받아버려요. 학교에서 내신이 좀 안 좋았던 친구들은 그러면 재수, 삼수를 하면서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비교 내신입니다. 근데 그걸 적용 안 하겠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같이 재학생들에게 유리하게 하겠다니까 이걸 잘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언니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기회가 없어집니다. 사실 내신이 불리했던 친구들은 아예 지원을 못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쟁률은 높아도 실질적 경쟁률은 굉장히 낮은 거예요. 위를 다 제거하니까 여러분들끼리만 싸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영대학 및 미술학부인데 이게 이제 전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조영대학의 비실기 전형 공간 디자인 5명, 영상 디자인학과 3명이 뽑습니다. 비실기는 말 그대로 실기를 안 보겠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면 262명을 뽑는데 학생부 교과를 30% 적용하고 1단계에서 수능 70%를 적용하면 100%가 나와요. 1단계가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시니까요. 저거를 먼저 커트를 하고, 그러면 수능 점수와 이 친구의 학교 생활의 동안에 교과 점수 두 가지를 합산한 점수를 가지고 1단계 선발. 2단계부터는 1단계 성적에다가, 자, 이게 조금 국민대가 조금 달라지는 부분인데 실기시험을 반영을 하는 거예요. 40%, 30%. 그러니까 1단계 성적은 교과와 수능 점수를 가지고 뽑은 것을 60%로 놓고 거기에다가 실기를 40%, 30%를 이걸 집어넣겠다는데 거기 이상한 게 하나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사고력이라는 게 들어가요. 제가 그랬잖아요. 입시는요, 잘하는 애를 뽑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까만 고민하는 거라니까요. 제도 자체가. 잘하는 애들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대학들이 실기에 대한 부담들을 점차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실기에 대한 부담을 자꾸 줄이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드는 거죠. 사고력 10%를 넣어서 실기에다가 포함을 이렇게 이런 거예요. 사고력이라는 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시험을 하나 더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복잡해지는 쪽으로 가고 있네. 마치 엔트로피처럼. 그래서 실기 전형 1단계에서 수능 성적 2, 3등급이 원래 커트라인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지금까지는 2, 3등급이면 안정권이었는데 이게 상향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표점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등급은 거의 무의미한 거죠. 표점을 잘 받는 쪽으로 아이들이 전략을 바꿀 겁니다. 이게 이제 문이과들 마인드로 따지자면 어려운 시험을 누가 더 잘 보냐예요. 그래서 왜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까요? 수학이 킬러 문항이 있듯이 국어도 킬러 문항이 있거든요. 그 킬러 문항을 이제 애들이 이제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와, 저걸 어떻게 하지? 저도 국어 선생님입니다만은 수업할 때 보면 저거를 주어진 시간 7, 8분 안에 저걸 풀어야 돼? 못 풀어요. 근데 그걸 또 풀어내야 돼, 애들은. 그 이제 전쟁터로 내몰리게 돼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AI 디자인 학과는 사고력 평가가 20%나 들어가요. 얘가 이제 변수죠. 아까는 10%밖에 안 들어갔는데 얘는 20% 들어가요. AI니까요. AI니까 20% 보겠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그러면 얘는 1단계에서
그러니까 교과 30, 수능 70은 똑같고요. 그렇게 뽑아요. 2단계에서 1단계 성적을 50%, 아까는 60% 반영했는데는 그 50%밖에 반영 안 합니다. 50%밖에 반영 안 하고 대신에 실기 30%와 사고력 평가 20%를 보는 거. 얘만 특이한 거예요. 얘만 특이한 거죠. 이게 AI 디자인 학과의 국민대 전형입니다. 요게 신설이 됐고요. 요게 신설이 된 거고 알고 계시면 노래 볼만 하죠. 앞으로는 이게 또 어떤 쪽으로 뻗어나갈지 모르는 거지 또. 지금 학교마다 다 AI 관련한 과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살펴보시면 그런 것도 특징이죠. 국민들도 따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영대학의 비실기 전형 8명 뽑는 거 있죠. 5명, 3명 뽑는 거. 이거는 이걸 합산을 해서 그냥 수능 점수로만 뽑겠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공간 디자인학과하고 영상 디자인학과거든요. 저 정도에서 그러니까 실기도 보지 않고 교과도 보지 않고 수능 점수 100%만 보겠다. 그럼 그런 친구들이 수능을 뭐 3, 4등급 받아가지고 여기 합격 되겠어요? 여기 오는 애는 다 1, 2등급 받는 아이들이겠죠? 어떤 아이들이 올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냥 기분 나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문을 열어놓는 것밖에 안 되네. 근데 이거 그냥 줘버리겠다는 얘기인데 이제 홍대로 넘어가기 전에 국민대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지금 서울대하고 국민대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되게 복잡하게 바뀌죠. 이게 변화의 방향성을 보라는 말씀이에요. 이 복잡한 걸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잘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내년 되면요 또 바뀌어요. 또 만들어야 되죠. 또 바뀝니다. 제가 장단컨대 내년마다 그렇게 됐었어요. 툭 바뀌었어요. 알고 계시는데 이게 우리 아이의 그 직접 관련은 없어도 방향성 계속 말씀드리는 그 방향성 이렇게 바뀌겠군. 이것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홍대로 넘어가 볼게요. 홍대는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자소서를 폐지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 제가 홍대 자소서만 여러 번 써봤거든요. 친구들하고. 자소서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예고한테 훨씬 더 유리한 쪽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소서를 쓰려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예고, 그 다음에 미고, 아니면 미술 중점학교 이거 아니거든요. 쓸 게 없어요. 제가 받아보면 나와요. 일반계 문이과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뭐 과학 중점학교, 그런 중점학교 많잖아요. 미술 중점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고 학생들이 예고 친구들하고 이게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홍대가 자소서를 폐지한다고 그랬지만 이미 홍대는 그 이전부터 7년 전부터 미활고라는 걸 가지고 이미 다 뽑아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소서 폐지해도 홍대는 미대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고 친구들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홍대는 아예 그냥 방향 애초에 그 틀어놨던 거예요. 애초부터 홍대는 예고 뽑겠다라고 그냥 제도에서 써놨어요. 지금 딱 일반 애들은 못 들어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면접할 때 이미 다 탈락이 돼요. 아무리 나머지 조건을 만족한다 그래도 면접을 보고 신청 면접 보면 얘가 그림을 그리는지 아닌지가 딱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라는 게 있으니까 서류만 먼저 뽑는 거죠. 학생부 100% 보는 거예요. 요거죠. 그리고 세종캠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요것도 중요하죠. 홍대는 수능의 비중을 점차 낮추는 쪽으로 가요. 국민대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죠. 홍대는 낮추는 쪽으로 가고 국민대는 올리는 쪽으로 가고 방향이 정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대신에 그러면은 아무나 다 쓸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도적으로 다 만들어놨고 예고가 유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세종캠에서 수시 교과 우수자 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 자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합 8에서 합 9로 그러니까 2개 영역 등급 합 9에서 1개 등급 4만 맞으면 됩니다. 요거 그래도 공부를 안 해서는 또 4도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수시에서 아까 제가 논술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논술 전형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요 세종캠에서 자율전공학부라는 게 있어요. 이 자율전공학부로 많이 가요. 자율전공학부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들어가서 1학년 내가 지내보면서 학과를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자율전공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럼 자율전공은 뭐냐면 들어가면 내가 나중에 경영학과 가든 경제학과를 가든 아니면 내가 미대를 가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율전공 들어가서 방향을 틀면 되니까. 자, 이런 게 또 홍대의 또 장점입니다. 그래서 홍대는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정시에서 지금 이제 계속 합격자 발표를 하잖아요. 추합에서 굉장히 많이 돌아요. 그래서 많이 도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홍대가. 들어가다 아까 좀 많이 빠지죠. 그리고 학생부 위주, 수시에서는 학생부 위주로 미술 우수자를 이렇게 쭉 뽑고요. 그 다음에 수능에서는 이제 비교도 안 될 만큼 적은 숫자죠. 수능 우수자 나군에서 요만큼을 뽑습니다. 이렇게 뽑는 거예요. 두 가지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돼요. 그래서 국민대는 정시로, 그 다음에 홍대는 수시로 이렇게 착 양분이 되어 있어요. 그 왜 그런지는 아실 거예요. 보통 우리가 고대하고 연대가 그렇죠. 싹싹 서로 겹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위에서 바로 딱 나뉘는 학교들이니까. 그러면 미술계에서 연대 고대는 바로 국민대하고 홍대니까 겹치지 않게 이렇게 해요. 좀 더 우수한 자원들을 뽑겠다라는 의지겠죠. 그래서 서로 겹치지 않게 방향성을 확실히 가져갑니다. 자, 다음은 수시하고 정시에서 학생부 위주와 그 다음에 수능 위주. 이거는 세종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많이 뽑죠. 한국에서 많이 뽑는데 그 중에서 이거죠. 특이한 게 미술에 관한 교과를 반영해요. 한 과목 이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홍대 의지예요. 예고, 미고, 미술중점학교 아닌 이상은 반영하는 게 좋아.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 과목 이상이라는 건 전혀 이거와 관련 없이 그냥 동아리에서 조금 내가 취미로 이거 안 된다는 거. 미술학원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얘기를 하는 거죠. 학교에서 직접 그런 교과를 배웠어야 된다라는 거죠. 요게 좀 차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 해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서울과 세종 공이 학생부 교과 20% 들어갑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그러면 교과 반영 방법은 어떤 거냐면 국영, 그 다음에 요 수학하고 사회, 수학하고 탐구는 택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탐구를 하겠죠. 그 다음에 학년 구분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 살펴보시면 학년 구분이 없어요. 학년 구분이 없다라는 것은 1학년, 2학년, 3학년을 다 1대 1대 1로 놓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쭉 학년 구분을 없앤다. 그러면 1학년 대충 아니라는 거죠. 1학년부터 시작해요. 3학년까지 그러니까 학년의 구분을 없앴다라는 건 3학년 내신 반영이나 1학년 내신 반영이나 똑같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이 미술 계열은 미활고라는 게 있어요. 학교생활 기록부와 미활고라는 게 있어요. 이 미활고라고 하는 건 예고가 당연히 확실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제가 한번 홍대 가는 친구, 그 친구도 예고 출신인데 한번 미활고를 봤어요. 봤는데 이건 뭐 보통은 그런 걸 이제 봐줄 때는 내가 뭔가를 더 집어넣어야 되는데 얘는 거꾸로야. 뭘 더 뺄지를 모르겠어. 너무 많으니까. 요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 요게 일반계 친구들하고는 확실히 다른 차이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세종캠은 미적용이지만 동캠에서는, 그러니까 서울캠에서는 국수, 영탐, 문여초, 세계 영역 등급 학부입니다. 요게 예전에는 8이었거든요. 요 9로 떨어뜨려요. 실제로 8 못 맞춰서 못 가는 친구들 많이 있었어요. 그 서울예고 출신들 중에서도 합파를 못 맞춰서 못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홍대를 못 가는 경우가. 왜냐하면 그 친구는 최저선이 홍대였거든요. 최저선이 홍대였는데 수능 때문에 홍대도 못 간 거예요. 삼수했어요. 되게 우스워 보이죠, 사실은 수능이라는 게. 근데 준비를 전혀 안 하다가 재수를 하면서 그러면 1년 만에 쫙 끊을 수 있느냐?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수학도 안 하는데 상관없잖아요. 수학 아니어도 국어가 어려워요. 저 국어 선생님입니다만은 국어 정말 어려워요. 그렇게 갑자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대는 그만큼 낮춰주더라. 다음 넘어가 볼게요. 이대를 가고 있습니다. 왜 이대를 선택했냐?
아니면은 뭐 여기 제가 아마 미리 살펴보셨겠지만 모든 대학을 다 집어넣지는 못했어요. 지금 주어진 시간이 저한테 1시간 반인데 벌써 1시간이 지나버렸거든요. 이제 한 중간 했나? 네. 조금 스피드하게 해볼게요 이제. 이대를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대 많이 가거든요. 예고 출신들 중에서도 이대를 많이 선호하니까 제가 경험상 이대를 한번 봐야 되겠다. 수시에서 예체능 서류가 있고요. 수시는 예체능 실기를 보는 요 정시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대는 큰 변화는 없어요. 큰 변화는 없이 이렇게 쭉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서류 전형에는 생활기록부하고 활동 보고서, 약간 이제 미활보 같은 개념이죠. 요것도 학교 생활하면서 이거를 챙겨놓지 않으면 이거는 쓸 게 없어요. 이것도.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중요하고 예고 친구들은 고민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좀 빡세죠. 이제는. 바꿔 말하면 앞에 나온 홍대하고 이대를 비교를 해보자면 홍대는 학교 다니면서 실기와 관련된 그리고 미술과 관련된 교과목에, 왜냐면 예고에 들어가시면 미술 교과가 있어요. 이론 배우고 하는 교과가 있어요. 그 점수를 잘 따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점수를 잘 따면 홍대가 유리한 겁니다. 근데 그 점수를 만약에 못 땄다. 제가 만약에 저희 애가 예고를 갔다면, 원래 저희 애도 예고를 가려고 했었는데 다른 데로 빠졌지만, 근데 제가 만약 우리 애라면 그걸 딱 보고 판단을 하겠어요. 저라면 너 자식 이거지? 그러면은 사람은 이쪽으로 와라. 그러면 요 이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능을 많이 보는 체계가 돼 있는 거죠. 우리 아이의 성향에 의해서 1학년 때 모든 걸 다 잘하면 좋지만 딱 보시고 판단이 서는 거지. 여기 이쪽으로 가네? 그럼 이쪽으로 지금 틀어줘야 돼. 너는 홍대가 맞겠다. 너는 차라리 그러면 이게 아니라면 이대로 가자.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면 고치는 교과가 아니라 요거로 가게 되는 거지. 수능으로 이제 방향이 딱 틀어지는 거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고 들어가시면 솔직히 구경탐 선생님들이 계시죠. 근데 기본적으로 실수가 적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국어를 집중할 수 있는 교과 수업의 실수 자체가 작아요. 다른 과목들이 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특히 미술이면 미술, 음악이면 음악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작습니다. 배정되어 있는 시간 자체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능 공부하기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적절한, 아까 말씀드린 타이밍, 아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때는 수능의 합이 높다? 두 개의 응력 합 6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요 수능 반영 방법 중에서 국수, 탐중, 택 2를 하게 돼 있죠? 근데 아까 국민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표점이라는 거를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럼 표점으로 바뀌면 표점이 유리한 과목으로 아이들이 계산을 달리 하게 됩니다. 수학이 유리하면 수학 표점 계산을 하는 걸로. 탐구 표점이 높으면 탐구 표점을 가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수학 표점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국민대는 수학을 서울대처럼 이제 보게 따라 쓰시고 점차 그걸 끌어안는 쪽으로 국민대는 서울대 따라하기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대는 그거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대는 예전부터 이 이대만의 특징이 뭐냐면 영어는 가산점을 부여를 해요. 네? 여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영유 다니면서 쭉 올라온 애들 있잖아요. 영어 유치원부터 해서 영어를 좀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는 이대가 유리한 거예요. 왜? 감점이 아니고 가점을 주니까. 그럼 가점을 얼마나 주느냐? 1등급 5점, 2등급 5점, 3등급 5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1, 2, 3등급만 맞으면 5점을 다른 친구들보다 퍼센테이지가 5점을 딱 맞고 들어가니까 비율이 높은 거지. 그래서 아이들은 알고 있어요. 이대는 영어를 잘하는 애들이 유리해. 네. 영어가 좀 되는 친구들한테 유리해. 그럼 영어는 그러면 3등급 맞기가 쉬우냐? 2등급 맞기가 쉬우냐? 그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래요. 네. 말이야 뭐 쉬워서 1, 2, 3등급이라고 얘기하지만 90점 이상, 80점, 70점 이상 맞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그것도. 근데 대신에 3 이상만 되면 가점이 들어가. 가점이. 감점이 아니야. 라는 얘기는 영어가 유리한 과목이 된다. 그래서 딱 보시고 우리 애는 영어를 잘해. 그럼 어디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대입니다. 이거죠. 유리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로 가볼게요. 경희대는
실기 우수자 전형이라는 게 있고요. 요거는 이제 수시죠. 네, 디자인하고 도입니다. 재작년에 제자가 들어갔어요. 경희대에 들어갔는데 여기는 실기가 조금 유리한 실기가 유리한 학교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쭉 내려오면 내려갈수록 죄송한데 여대는 제가 요번에 안 넣었거든요. 안 넣어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서울대, 국민대, 공대, 이대 이런 이제 소위 상위권 대학들, 포지션 대학들 이 대학들은 수능 아니면 교과가 0이고요. 그 밑에는 실기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경희대도 실기만이 주가 아니야. 뭐야? 교과도 들어가요. 교과, 비교과 성적을 30% 들어가는 거죠. 학교 생활 굉장히 착실하게 해야 돼요. 이것도. 여기 30%나 봐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실기 70%, 그 다음에 교과, 비교과까지 30%가 들어가서 일괄 합산합니다. 한 방에 뽑는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뽑는 게 아니라 한 방에 딱 뽑겠다는 거예요. 실기 깔끔하게 딱 보고 아주 전통적인 방법이죠. 경희대는 지금까지 우리가 미대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딱 뽑아요. 변화되기 이전. 그렇게 뽑는 게 경희대 수시입니다. 디자인하고 도래. 그 다음에 실기 우수자 전형에서 이제 한국화 회화 조선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것도 꽤 많이 뽑긴 한데 요게 특이사항이 있어요. 학력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만은 입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있죠. 당연히 입상을 해야 되는 성적 가지고 뽑는 게 수시니까. 근데 요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을 보면 실적 평가, 다시 말해서 이 친구가 대입상 성적을 60% 보고 얘도 마찬가지로 40%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서는 30, 얘는 40입니다. 더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기를 좀 줄이고 얘는 교과, 비교과 성적을 많이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시로 넘어가면 수능 위주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100% 보는 놈하고 그 다음에 실기를 60% 반영하는 이게 이제 경희대 정시의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가지고만 100%다 뽑겠다. 이런 전형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수능 위주로 보는 거는 산업 디자인, 환경적인 디자인, 의료 디자인, 디지털 콘텐츠, 영화, 영어학과 있습니다. 요거는 수능 시험 100%만 다 보는 거고 그런 기회도 마찬가지로 100%다 보는 거고요. 나머지 실기를 보게 되면 수능은 40, 실기가 60이죠. 이렇게 6대4 비율로 봅니다. 이렇게 열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수능 위주와 고른 기회 전형으로 수능 점수로 100% 뽑는 그러니까 원래 대학에서 이렇게 과를 만들고 학생들을 모집을 할 때 정원수가 정해져 있어요. 이건 마음대로 늘렸다가 줄였다 할 수가 없어요. 딱 정해진 인원수가 있어요. 50명이 50명, 100명이 100명 인원을 딱 정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지금 이렇게 전형을 나눈다라는 것은 문을 조금씩 열어주고 있다. 그거를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많이 가는 데가 과기대거든요. 과기대 수시 1단계를 10배수로 뽑아요. 근데 1단계에서 10배수로 뽑을 때 학생부 교과로 100% 뽑아. 이 말 아까 말씀드렸죠? 교과 점수를 일단 딱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림 아무리 잘 그려도 소용없어. 1단계 때 교과의 기준을 넘지 못했어? 그러면 아예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과기대도 애들이 많이 가거든요. 근데 학생부 먼저 뽑고 2단계에서 실기를 보겠다는 거예요. 시커는 그러면 1단계에서 다 커트가 돼버려요. 쫙. 이거의 이제 특징이죠. 과기대는. 그리고 학생부 생활기록부 반영 방법에서 국어, 영어, 사회만 반영한다. 이건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래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학은 기분 넣지는 않습니다. 국어, 영어, 탐구만 이렇게 본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시에서 비식이라는 게 이제 들어갑니다. 홍대에서 시작한 이 비식의 물결이 쭉 타고 이제 과기대까지 흘러 들어가요. 그러면 수능 100%, 산업 디자인 10명과 시각디자인 5명은 수능 100%만 보겠다. 그래서 나머지 디자인학과와 금속공예학과는 1단계 수능 100%입니다. 아까는 교과였죠. 이번에는 수능 점수로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대학이지만 과기대 안에서는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과 위주로 먼저 뽑고 실기를 보는 학교, 그러니까 그 과가 있고
아니면 아예 수능 100%로 먼저 뽑아놓고 수능 점수로 잘라 커트를 시킨 다음에 실기를 보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전략들이 존재하고 자 끝으로 고대하고 이제 성대만 보고 끝낼게요. 고대 수시는 고대는 사실은 미대에 대한 그렇게 기르는 게 없어요. 친구들이 그래도 고대 뭐 가면 고대하고 성대는 그래 제가 차트 2개로만 맞추고 해놨을 거예요.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고대는 서류로 일단 5배수를 뽑고 그 인원들 가운데서 1단계 성적 60%에 면접 40%. 네. 실기가 아니고요. 면접 40%를 보고 당연히 면접은 미술과 관련된 면접입니다. 네.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들어가죠. 국수 영탐 4개 영역 중 3개 영역의 합이 8이에요. 그래서 223이죠. 223. 이것도 23, 23이 나와야 되는 거. 근데 실제로 합격한 아이들 보면요. 고대하고 성대는 대부분 다 수능이 다 1, 2등급인 애들이에요. 3, 4 애들이 거의 없고요. 다 1, 2등급, 1, 2등급 하는 친구들입니다. 제가 경험상 성대하고 고대를 간 친구들을 아는데 다 1, 2, 1, 2 나오는 친구들이에요. 자, 고대 정시 디자인 조형학부는 35명을 뽑고요. 수능 70%, 실기는 30%를 봅니다. 자, 성대입니다. 성대는 정시 가군에서 뽑고 동양, 서양, 시각 디자인, 피스 디자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술 디자인은 국어, 영어, 탐구를 보고 수능 60%, 실기 40%입니다. 전형적이죠? 네. 근데 얘도 거의 컷이 1, 2등급. 그러니까 고대하고 성대는 일단 그림도 그림이겠지만 수능 성적이 높은 애들이 선호하는데 그러니까 2대, 5대, 성대는 사실은 그걸로 가는 거예요. 이름 때문에. 네. 학교 이름 때문에 가는 거고. 근데 뭐 소개를 안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미술은 마치도록 하고요. 음악도 많이 계시죠? 네, 음악은 많이 계실 거로 같은데 음악에서 이제 열받을 일이 이제 생기죠. 제가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인가 3년 전에 예부 친구들 중인데 이 친구들 중에서 성악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이 성악하는 친구들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서울대, 홍대에서 제일 쇼킹한 게 얘네들이에요. 성악하는 친구들. 지금 보시면 정시로 빠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정시로 빠져 있는데 요 성악하는 친구들 중에 그 한 친구가 성악으로 다니는 성악하는 친구였는데 선생님 서울대에서요. 앞으로 이상한 걸 준비하고 있대요. 이게 이거예요. 남자 13명, 여자 13명을 뽑는데 수능이 들어가요. 수능을 시험에 범위 안에 넣어버려요. 시기로 다 뽑는 게 아니고 들어가죠? 1단계 이해되시겠죠? 1단계 수능이 들어가고 그리고 2단계에서 1단계, 2단계를 뽑는데 1단계 성적을 가지고 2단계 실기평가를 또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단계에서 모집인원의 4배수를 선발하고 작곡과 작곡전공 1단계에서 모집인원 3배수 자, 그러니까 이 인원을 다 뽑아놔. 근데 그냥 실기를 가지고 뽑는 게 아니라 그 점수 안에 수능 점수를 집어넣어. 그러면 수능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럼 어떻게 수능 반영을 하냐면 성악과 수능 반영 방법이에요. 국어가 탐구가 1대1로 들어가는데 자, 요거죠. 수학 영역에서 5등급 아래부터는 감점은 되게 적은 점수지만 5등급 아래부터는 감점이 들어가는 체계로 넣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죠? 계속 방향성이요, 방향성. 계속 변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성악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좀 쇼킹했어요. 그때 그 친구가 울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붙지 않으면 앞으로 만약에 입시 제도가 또 바뀌어. 내년에 또 바뀌어. 내년에 또 바뀌어. 그럼 계속 바뀌어. 그러면 어떤 식으로 펼쳐질까? 라는 거예요.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굉장히 많은 파급 효과를 가져오겠죠.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하금 빼고 성악만 집어넣었어. 라는 거예요.
제자들이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작곡은 이제 좀 달라요. 작곡은 이제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작곡이 있는데 얘네들은 보시면 일단은 뭐 전통적으로 이 친구들은 수능이 많이 들어가긴 들어가요. 수능이 많이 들어가는 영역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비교하자면 성악보다는 훨씬 못하지만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감점을 받지만 2등급부터 감점이 시작돼요. 얘네들은 쭉 감점. 그 다음에 이론 전공은 더 세요. 얘네들은 감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론은 수능 공부를 훨씬 많이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제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론 전공하는 거는 뭐 연대가 됐건 뭐 서울대가 됐건 다 똑같아요. 얘네는 기본적으로 수능 점수에 대한 배점이 높습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근데 거기에 성악이 하나 더 들어가게 돼요. 원래 작곡은 그렇다 치는데 성악이 들어가는 게 차이점이죠. 다음 연대입니다. 연대는 과가 있어요. 교회음악과, 작곡과, 관현악과는 일괄 합산해서 음악 실기를 7, 그 다음에 요 교과에 대한 내용을 3 해가지고 7대3으로 뽑아요. 그걸 한 번에 딱 뽑죠. 근데 성악과, 피아노과, 관현악과 요게 핵심이잖아요. 요 세 가지 과는 단계별로 전형 삼습니다. 예심과 본심으로 구성을 하죠. 단계별 전형을 한다라는 거고 그러면 앞에 나오는 서울대도 그렇지만 1단계, 2단계 1단계에서 먼저 걸르고 2단계에서 또 걸르는 방식을 똑같이 사용합니다. 연대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연대는 음대 정시에서 수능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당연히 수학은 없고요. 국어 2, 영어 1이에요. 그렇죠? 국어가 2배 더 많죠. 반영 비율이가. 국어를 열심히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대 음대입니다. 얘는 정시 나군으로 가는데 한국음악과 무용과는 수시로 뽑아요. 수시에서 끝나고요. 그러니까 수시에서 뽑는 요 두 개 과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음악은 예체능 실기로 정시해 보죠. 건반악기, 관현악, 성악, 작곡과는 정시입니다. 이거는 음대는 아마 다들 알다시피 이 곡이 나와요. 지정곡이라는 게 있어요.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죠. 보는 방식도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곡이 나오는 시기가 거의 여름 지나서 한 8, 9월달? 요때 이제 결정이 나죠. 그러니까 이거 성악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피아노나 아니면 이렇게 악기를 다루는 음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조금 불리한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게 있어요. 곡이 나오는 시기가 늦어. 그때부터 맨 연습에 들어가야 돼.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음악하는 친구들은 그럼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레슨이라는 걸 받기 시작해. 레슨 받는 시간들이 다 불규칙해. 제가 보니까. 불규칙하니까 체계적으로 안 해서 공부할 시간 자체가 없어. 그래서 음악 하시는 이제 자녀분들을 뒀다. 성악이나 아니면 작곡이나 아니면 뭐 건반, 그러니까 피아노 다 마찬가지인데 음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1학년 때부터 교과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차지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다면 뭐가 중요하냐? 수능 공부를 잘 적절하게 조절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거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2대 음대 정시 나구는 자, 요거는 수시로 들어가는 해당 과목. 요거예요. 음악 교과, 무용 교과. 관련된 교과 점수를 본다는 거. 해당 과목에 요 예체능 실기를 할 때 한국음악과 무용과는 교과와 관련된 점수가 중요하다. 예고를 딱 들어가면 그러면 음악 관련 교과, 그 다음에 무용 관련 교과 성적을 당연히 보겠죠. 이론 공부 열심히 빡세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2대 음대의 정시 수능 합격 방법은 뭐냐면 국수탐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동일 비율 반영을 합니다. 얘네들도 쭉 똑같은 비율로 가요. 대신에 아까 2대는 뭐예요? 영어를 잘 보면 유리하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음악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무용 연기 연출이 혹시 되세요? 무용 있으세요? 없어요? 있어요? 있나요? 없나요? 연기 있으세요? 연출? 있어요? 제가 있는 이제 모듈이니까 제가 성대 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무용하고 연기, 연출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용하고 연기는 수시에서 예체능 실기 우수자 전형으로 뽑고요. 성대는 무용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고전무용이죠. 한국무용, 고전무용, 그 다음에 발레,
컨템포러리, 현대무용 이렇게 나눠서 뽑고요. 여기 보시면 그러면 무용 제가 제끼고요. 연출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학생부하고 자소서를 써요. 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연출과 관련된 그걸 뽑을 때 요 수시에서는 이 자소서가 결정적이거든요. 요 자소서가 결정적인데 이 자소서를 쓰는 걸 위해서 친구들이 학원이라는 데 다녀요. 네. 자소서를 이렇게 준비하는 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연기 연출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통해서 자기 커리어 쌓아가더라고요. 이 자소서 가지고 결국에는 연출학과는 요걸로 수시를 뽑습니다. 이거가 되면 바로 수시 때 이렇게 픽업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가는 데가 한양대입니다. 한양대 무용 연기 연출 수시로 들어가 볼게요. 요거는 수능 최저 학력을 집어넣진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무용이나 연기하는 친구들에게는 수능 점수가 전통적으로 적용된 적이 없어요. 수능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기를 보면 다양한 친구들이 있지만 여기 이제 연기 특기자는 3명을 뽑는데 실적 70, 면접 30이고요. 그 다음에 무용 특기자도 80대 20. 자, 얘는 학생부 교과를 본다고 그랬는데 아까 무용 교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양대 음악 친구들이 한양대도 많이 가거든요. 거기 맞은 노선인데 한양대가. 그러면 여기도 보시면 1단계 실기를 보고 수시를 보더라도 1단계를 실기로 뽑고 나서 학생부 교과를 다 조금씩 집어넣었어요. 심지어 국악은 작곡하고 이론인데 학생부 교과가 40%이고 물론 그 관련 교과겠죠. 그 다음에 연기, 무용도 마찬가지로 교과가 20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양대도 마찬가지로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해줘야 되는 거. 마지막 한양대 무용 연기 연출 수시 교과 반영 비율인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공 과목에 대한 설명이고요. 크게 특이한 사항은 없고 얘네들은 변화가 거의 없어서 제가 정리를 하면서도 딱히 이거는 뭐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연기하고 연출이 같은 게 아니에요. 연기하고 연출 같은 걸로 보시던데 그게 아니고 연출은 달라요. 연극 연출, 영화 연출은 아예 파트가 다릅니다. 거의 문과 영역에 가까워요. 문창과하고 비슷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 글을 쓰고 뭐 이런 거 시험 자체가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적는 것들이 많아서 준비가 좀 다른 영역으로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대신에 이제 수능을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당연히 이제 음악과 마찬가지로 음악, 수학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연출에도 수학 안 들어가지만 국어가 60, 영어가 40, 음악은 국어가 80, 영어가 20입니다. 탐구는 다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만약에 한양대를 가겠다 그러면 자, 이 도표상으로도 수치상으로도 알 수 있듯이 국어가 훨씬 더 중요한 과목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한양대에서 정시 실기 비율인데 수능하고 실기의 비율만 보시면 돼요. 2대 8, 2대 8, 3대 7, 2대 8. 자, 그러나 여기 연극 연출을 보시면 수능이 100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연출은 수능이 결정적이에요. 실기가 없기 때문에 대신에 자소서를 보고 뽑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2단계 때 그럼 이걸 합격을 못하면 아예 이 기회가 안 주어지는 전형이에요. 그리고 연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한양대까지를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 수능과 실기 반영 비율을 잘 보시라고 한 게 얘 같은 경우 그러니까 1단계, 2단계에서 뭐를 먼저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아예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출이 그래요. 그러니까 연출은 수능 위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체적으로 어바웃을 쳐보자면 예고 입시 환경을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저는 뭐 서울 예고, 선화 예고, 여기 대원 예고 제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부심이 엄청나게 세요. 어렵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게 학교에 들어간 게 다인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특목고든 자사고든 아니면 우리가 외고든 이런데 들어간 게 다인 친구들이 많아요. 왜? 3년 동안 엄마랑 엄청 싸웠거든. 무슨 말도 못하게 싸웠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걸 옆에서 다 지켜봤고 일단 들어갔어.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을 못 잡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딱 한 가지예요. 예고가 가야 될 곳은 당연히 학교가 정해져 있어요. 문이과하고 다르잖아요. 방향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 방향성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1시간 가까이 넘게 제가 설명드린 게 뭐였어요? 계속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어라고 하는 큰 물줄기 알려드렸잖아요.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건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지만 큰 흐름을 살펴보면 변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안에 갇혀있다 보면 친구들이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제가 보면 예고 안에서도요, 웃긴 거요? 안에서도 거기 안에서도 서열이 있어요. 누가 탑이야, 우리는 어디야, 우리는 이거 다 있어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그 안에서도 존재해요. 학교별로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울예고, 선화예고, 개원예고 이런 예고 친구들은 무조건 다 예체능에서 다 우수한 성적으로 좋은 대학 가는 아니에요. 저는 그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전략의 부재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내가 분석이 없었다. 실기만 잘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 근데 갈 수 있는 대학들은 점차 중하위권에서 하위권으로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실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시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확률을 높이고 위험을 줄이는 거예요. 실기 100% 전형은 이제 거의 없어요. 점점 없어지는 추세고 그리고 자꾸 뭐가 들어가. 교과나 수능형으로 들어가. 비실기 전형이 늘어나.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비실기 전형으로 다른 친구들이 들어오는 거죠. 문과에 이과생이 들어오는 것처럼 교차가 계속 들어오는 거야. 문은 열어놓고 있고 너무 답답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고정관념에서 탈피를 하셔야 돼요. 실기만으로 다 어떻게 할 게 아니라 내가 조금 좀 지혜롭게 한번 살펴보자. 어떤 거? 일단 보니까 예체능 입시는 불안정하네. 매년마다 휙휙 바뀌네. 방향성은 존재하지만. 그러면 그 급격한 변화 속에서 방향을 주시하면서 어떻게 하면 입체적으로 유기적으로 할까? 지금 당장은 돌아가셔서 자녀분들한테 너 이렇게 해가지고 너 공부 안 하면 안 된대더라. 그래서 막 뭐라고 하실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 어차피 1년, 2년 뒤에 일일 텐데 이렇게 방향성이 그쪽으로 간다면 우리 아이가 1학년 때 내신은 어떻고 얘가 뭐에 강점이 있고 영어를 잘하는지 아니면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중학교 수학하고 또 고등학교 수학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수학을 좀 잘하는 친구인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유기적으로 입체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1학년이니까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약한 고리부터 찾으세요. 왜냐하면 모든 제도가요 완벽한 게 없어요. 항상 제일 약한 부분이 존재해요. 저기를 건드려야 돼요. 저기를 건드리면 무너지는 데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모든 입시 정책에는 약한 고리가 존재한다. 그러면 예체능 입시의 가장 약한 고리는 뭡니까? 일반인 학생들이 일단 볼 수 없는 실기라고 하는 월등한 클래스의 차이가 있어요. 예고하고 일반고하고는 수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러면 일단은 실기를 안고 가되 실기가 완성이 되면 다음에 나와야 될 것들 그러니까 쉬운 거 하나씩 챙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한 글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요. 저는 국어 선생님입니다만은 수학 선생님하고 딱 붙었을 때 누가 더 효율적 과목이냐라고 얘기를 해보면 저는 당연히 수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양은 많죠. 하지만 수학은 하면 점수가 오르거든요. 국어는 해도 안 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면 오히려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안 되는 거 오래 붙들고 있어봤자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입시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약한 고리부터 건드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실기만큼은 자신 있다 그러면 조금씩 욕심을 내셔야 됩니다. 그것만 믿고 계속 계시다가는 타이밍 놓쳐요. 그렇죠? 그래서 책은 이거예요. 교과학습 전략은 일단은 간단하게 주로 실기 교과에 집중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확장을 하는 영역들에 대한 확장들의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불편해하실 수 있어요. 불편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맡기십시오.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다가 여러분들이 맡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교과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왔으니까 제가 보통 이제 학원들을 보면 내신을 전문으로 하거는 있고 수능으로 전문하는 학원이 있다 치면 내신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도 저희 아이가 중학교 때 시험을 딱 보고 왔는데 그 시험지를 그전에는 관심도 안 가졌지 사실. 근데 아이의 시험지를 딱 받아보니까 국어니까 아빠 나 시험 봤는데 이렇게 됐어. 내신이요. 내신은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문제를 보면 제가 뭐 오랫동안 수업을 해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따기 쉽습니다. 내신은 그래요. 학교에서 보는 지필시험은 정말 쉬운 시험이에요. 어찌 보면 본인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포커스를 못 잡은 거죠. 두 번째, 수행이요. 예고는 또 수행이 다르겠죠. 일반고하고. 하지만 내신이라는 건 이렇게 교과에 대한 시험 점수에다가 지필시험에다가 수행이라는 것도 또 들어가요. 요거는 어머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교과를 내가 건들겠다. 우리 아이는 그렇게 좀 약간 착실한 유형이에요. 네, 딱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성실하고 착실하고 뭘 잘해. 그러면 내신을 좀 걸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좀 약간 좀 엉뚱하고 그 다음에 사고가 좀 열려있고 그 다음에 주어진 문제를 빠른 시간에 잘 해결하는 능력이 있을 것 같아. 1학년들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수능에 대한 공부 위주는 조금씩 늘려가 보십시오. 이렇게 유리한 부분을 점차점차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교과에 대한 학습 전략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다음 두 번째는 이거를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해요.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물론 선생님, 그러니까 이 학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냥 어머님들한테 제가 3년 전에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다고 그랬죠. 원장님, 우리 친구들 위해서 방 하나 따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왜 이거를 다르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한 결과 지금 현재 모습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믿고 맡기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변화되는 입시 방향 자체가 워낙 불안정하고 하지만 방향성은 저쪽으로 계속 가는 것 같고 염려와 우려 속에서 끝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 특히 음악 같은 경우는 너무 불규칙이어가지고 어렵죠. 근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비시기가 증가하고 교과 수능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국어나 탐구 영어에 대한 접근은 문이과생들처럼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보통 모든 커리가 다 문이과생 중심이에요. 여러분들 아주 단순한 예를 들어볼게요. EBS 딱 클릭해보세요. EBS 딱 클릭하면 1년치가 쫙 커리가 나와요. 1년치 커리 쫙 보시면 전부 다 문이과 중심이에요. 길어요. 뭐 준비하는 게 11월 달까지. 근데 우리 애들은 11월 달까지 문이과 애들처럼 공부만 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시기가 들어가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그러면 못 맞춰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시스템이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전문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예체능 입시와 관련된 설명에 제가 부르시면 와서 설명 드리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그걸 모르니까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가 준비하는 게 다 달라야 되고 이게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막막하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목표 지점을 명확하게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으로 국민대냐 홍대냐 두 가지 나눠야 돼요. 보시면 두 개 다 할 수가 없어. 딱 쪼개야 돼. 그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듯이 이쪽으로 갈 거냐 저쪽으로 가야 되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목표가 생기잖아요. 목표가 생기면 전략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는 비법인 거지 딴 거 없습니다. 그러면 시기별, 목표별 학습 전략을 수립할 때 이게 교과하고 수능을 모두 다 준비할 수 있는가?
역발상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자소서는 넘어갈게요. 마지막까지. 이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초점화를 시켜서 확장을 시켜나가요. 잘하는 거 만들어내고 목표 만들어내고 확장을 시켜가지고 가장 일반적이죠. 1학년은 자소서의 틀을 잡는 매우 중요한 시기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의 틀을 잡는 거예요. 가능성 열어놓고 확장을 시켜놓고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쭉 훑어야 돼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가능성 다 열어놓고 보셔야 돼요. 어느 한 가지 아까 했잖아요. 입시라고 하는 걸 좁혀놓고 하나만 보면 나중에 하면 엉뚱한 곳으로 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우리 아이가 갈 만한 대학들을 쫙 펼쳐놓고 간단해요. 이렇게 쭉 대학별로 해놓으시고 뭐가 유리한지 우리 아이에게 유리한지 선택할 거예요. 물론 이게 필요하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아이들하고 계속 소통이 돼야 돼요. 우리 애들 고집 얼마나 센데요? 1학년, 2학년이실 테니까 고집이요? 절대 못 꺾어요. 걔는 꺾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아니야. 진짜 어려워요. 이거 설득한다는 건 남편분들 설득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아이들은 일단은 다 해보도록 유도하시는 게 맞아요. 여기, 요거 다 건드려봐. 조금씩. 그리고 나서 2학년에서는 자, 뭐 2학년 때 오셨으니까요. 여기서 자기의 이제 진로가 어느 정도 생기면 비료를 주는 시기입니다. 틀을 만들고 그 다음부터 영양분을 공급하시고 있어야 돼요. 우리 애들 많이 지치거든요. 2학년 때 제일 많이 지쳐요. 2학년 때 제일 많이 방황을 해요. 왜? 한번 경험해 보시겠지만 본인들도 본인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변화되는 데 대해서 헷갈려하고 있고 혼란스러워해요. 2학년들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수업할 때 2학년들은 눈빛 딱 보고 야 이거 오늘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수업을 약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걷다 대고 무슨 얘기를 했다가 터져요. 3학년들은 다 누를 수 있어요. 3학년들은 간단해요. 근데 2학년들 부모님들 정말 힘드실 거예요. 저도 학원에서 15년 있었지만 고2 애들이요? 정말 무섭죠.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갈피를 못 잡아서 그래요. 아직까지 못 잡은 거예요. 1학년 때 다 거쳤어야 될 과정들을 2학년 때 겪고 있는 거예요. 1학년 때 아무 생각이 없었으니까. 들어온 게 다니까. 그 생활을 즐기거든요. 잠깐 즐기라고 하시고요. 부모님들은 그래 즐기라고 하면서 살살 꼬드기고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것도 예쁘고 그래.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 그거 했었어야 돼 1학년 때. 그거 안 하니까 2학년에 와가지고 보이는 건 많은데 들은 건 많은데 지식은 들어오는데 그걸 따라가려니까 자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수영도 열심히 해야 돼. 실기도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재미야. 수학 빼놓고 다 해야 돼. 근데 심지어 수학을 서울대와 국민대가 보기 시작하네? 자 여기서부터 이 친구들은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잘 설득을 하시고 안 되면 저 같은 사람한테 부탁하시면 됩니다. 몇 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저는 간파하고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사실은 혼란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고집을 피우는 이유가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알면 간단합니다. 그러면 목표 정해주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는. 그러면 1학기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자. 2학기 때 어떻게 하자. 딱 그게 컨설팅이죠 사실. 근데 어머님들이 그런 거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설명을 드리는 이유인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는 역발상을 좀 하라는 거죠. 제가 자꾸 문이과 친구들하고 비교하니까 좀 그러실 수 있겠지만 그 친구들은 오히려 경기가 단순해요.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쉽죠. 그죠? 물론 걔네들도 힘들어해요. 근데 우리는 실기라고 하는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들이 지금 뭔가 자꾸 변화를 시켜. 트니까 아이들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그렇다면 우리가 명확하게 발상을 바꿔보자예요. 제가 만약 친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다 했을 때 아까 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아이들이요 정말 뛰어난 아이들이 많아요. 머리가 너무 좋아요. 일찍 이거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체능 하는 친구들이나 수업한 지가 거의 한 6, 7년이 다 돼가거든요. 일반 문이과 애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진짜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마이크를 잡고 제가 수업을 해보잖아요. 확실히 다릅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 아이들은요 정확하게 이거를 주시시켜주고 왜 그런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본인이 자각을 하고 변화를 딱 가지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선능에 보면 이제 미술학원 포집도 있고 저는 서초에 있었거든요. 음악하는 친구들 되게 많았고 저는 그래서 미술하고 음악하는 친구들 막 수업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이 친구들 봐라. 그냥 한 달치 분량을 진짜 이렇게 습득하는 게 일주일이면 끝나.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가능하다. 근데 다만 시간이 주어진다면 친구들하고 코드만 맞으면 아이들은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냐면 일선의 국어학원에 가서 국어 선생님이 저처럼 미술에 대해서 디자인이 조선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바싹 빼고 있는 선생님들을 만나면 기분 좋은 거야. 쌤 사실은 저 뭐에서 뭐로 바꾸고 싶은데 너 진짜? 받아주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애들은 그것만 딱 코드가 맞으면 선생님의 수업 아주 재밌어요. 그리고 꽂혀요. 꽂히면 제가 알고 있는 그 학원입니다만은 학원생들이 한 150명이에요. 예체능한 친구들만 있죠. 특히 그 중에서 많은 친구들이 미술 또 음악하고 이런 친구들이에요. 국어가 만점에 몇 명이 나오냐면요. 그 150명 학원에서 10명 이상이 나와요. 물론 국어를 많이 해서도 그렇겠지만 본인들이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오늘 돌아가시거든. 잘 생각해 보시고 지금 여기 분당 명인학원 제가 3년 전에 제가 설명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예고반들을 위해서 예고 친구들을 위해서 특별히 반을 만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부모님들은 제가 했거든요. 여러분 선배 어머님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학원에다 건의를 해서 이런 설명에도 정례화 시켜주시고 우리가 정보를 주시고 그리고 국어 그 다음에 탐구가 중요하니까 그걸 알고 있는 선생님들 붙여주시고 지금 그게 된 거예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시겠지만 또 친구들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겪으시겠지만 이제 남은 기간은 2학년들은 이제 2년 남았고요. 이제 시작하는 1학년 이제 학부모님들은 3년 동안 이제 하셔야 될 고민인데 계속 지켜봐 주시고 변화되는 걸 잘 보시고 발상을 전환을 하면 이 친구들만큼 탁월한 성적의 향상도로 보이는 친구들은 없습니다. 제가 감히 단언컨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인데 시간도 거의 다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들은 전부 다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아마 여기 학원 관계자분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제 유튜브에다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많이 해주시고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시간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